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리오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고독스사에서 나온 럭스 주니어라는 순강 플래시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는 지금 저를 비추듯이 이런 지속강 조명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순강 플래시이고요. 열어보시면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제품이 들어있는데 이제 저는 이미 빼버려서 이미 꺼내놔가지고 없고요. 여기 안에 내용물은 매뉴얼하고 케이블, 파우치 뭐 그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 보여드리면서 내용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간단하게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디 백팩이나 이런 데 넣으실 때 이 제품에 스크래치가 안 나게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열어보시면 제품, 그 다음에 오래된 클래식 필름 카메라나 이런 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플래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에 이렇게 다이얼, 그리고 전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윗면 측면에는 이렇게 고독스하고 모델명이 있고요. 네, 아래쪽은 하슈 단자, 그리고 배터리는 AAA 타입 두 개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은 막 엄청 뛰어난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밝기가 뭐 엄청 밝은 후레쉬가 아니기 때문에 한 4m 정도 거리되는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제품은 디자인이 이렇게 상당히 이쁜 제품이라,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오래전부터 쓰시던 카메라입니다. 고독스의 럭스 주니어 같은 경우도 컬러감이 이 카메라, 옛날 카메라랑 거의 이렇게 흡사합니다. 물론 이 카메라는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가격이 있으니까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이런 텍스처 느낌이라든지 이런 실버의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카메라들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강점인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외관에 있는 스위치 조작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단 보시면 전원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돌리시면, 근데 M은 매뉴얼, A는 오토입니다. 편하게 찍으시려면 A에 놓고 찍으시면 되고, 뭔가 좀 내가 이 조명을 활용을 잘 해보고 싶다, 그럼 M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올리면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빨갛게 LED가 들어오고요. 프레시가 다 충전이 되면 여기가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바뀌었네요. 이게 이제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누르면 발광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광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바로바로 해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약간 조명을 감지하는 그런 것들 센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제가 요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뭔가 주변의 주변 강들을 체크하는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어서 뭔가 있을 건 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광량이나 거리나 IOS 값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다이얼부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S1, S2, 오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어떤 스위치인지 하고 찾아봤더니 아마도 이 후레쉬를 여러 대를 쓰면 동조할 때 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찾아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싱크 케이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카메라는 이렇게 하슈 단자가 없어서 이런 후레쉬가 원래 이게 옛날 후레쉬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싱크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죠.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터트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제거하고, 후레쉬를 제거하고 이 고독스 제품을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쁘죠? 되게 클래식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카메라를 여기다가 체결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옛날, 정말 저희가 옛날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카메라 세팅이 됐고, 여기다가 이 싱크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쪽 단자에다가 꽂아 주시고, 여기 카메라에 여기 후레쉬 FP라고, 아마 이게 후레쉬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켜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설치는 다 끝이 났고요. 근데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카메라 단자가 조금 이상한지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와인딩 하고 촬영하면 되는데 지금 안 터지죠. 여기 단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테스트할 때는 잘 터졌었는데, 뭔가 이 카메라를 조금 수리를 좀 제가 맡겨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지금 터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오래된 카메라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엔 됐었는데 왜 갑자기 또 이 리뷰 영상을 찍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안 되네. 네, 그러면 제 라이카에 연결해서 실질적인 사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라이카 위에다가 체결을 해주시고요. 마운트를 M 모드로 설정했을 때 카메라랑 후레쉬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는 A, M 모드는 M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다른 걸 설정하지 마시고 먼저 iOS 값부터 제일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서 차근차근 후레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랑 후레쉬의 다이얼 맨 끝에 보시면은 여기 iOS 값이 노란색 으로 적혀 있는데요. 뭐 50, 100, 200, 400,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촬영을 10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iOS 값을 100. 그럼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100으로 여기 노란색 100으로 할 건데 그 위에 보면 피사체의 거리가 이렇게 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피사체의 거리가 뭐 한 1.5m다. 그럼 100 위에다가 1.5를 놓으시면 되고 2m다. 그럼 100 위에다가 2m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카메라의 iOS 값과 피사체의 거리를 이렇게 맞게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00 위에 만약에 한 2m의 거리에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위쪽에 그 값에 대한 광량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 값은 4로 했을 때 조리개 값은 4로 했을 때는 여기 2분의 1이라는 광량에다가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분의 1에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조리개 값이 2.8에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2.8에 맞추시면 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조리개 값을 2.8로 맞춘다. 그러면 여기 위에 조리개 값하고 광량도 2.8로 맞추게 되면 4분의 1로 광량을 설정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모드는 그냥 오토로 두시면 되는데 오토 모드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토는 F2.8로 조리개를 놓고 iOS는 100으로 놔라. 그래서 iOS 값은 100으로 놓고 조리개 2.8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제가 해보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드리는데 한 60분의 1초로 놓고 해서 찍으면 어지간하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60분의 1초나 뭐 30분의 1초나 그런 식으로 두시고 그냥 오토로 촬영하셔도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플래시를 야간에 쓰는 용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카메라 플래시의 진정한 그 효과는 주간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간에 그러면 플래시를 써야 되는지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촬영한 샘플 사진들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일부러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뒤쪽은 밝잖아요. 근데 앞쪽은 이렇게 어둡게 찍혀져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밝은 곳은 밝게 나오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만약 후레쉬를 터트려 주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 앞쪽 벽이 이렇게 좀 밝게 나왔죠. 뒤쪽에 밝은 부분 노출의 변화가 없지만 앞쪽은 밝기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나중에 사진을 합성해서 리터칭을 해서 밝게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후레쉬를 이용하면 밸런스가 좋은 사진을 또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촬영하시는 분들 의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골목 사진인데 이 사진 자체로도 느낌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주변이 너무 조금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 후레쉬를 터트려 주시면 이렇게 주변이 약간 밝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조금 밝게 나오는 그런 사진으로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이 비네팅 영상처럼 어둡게 될 수 있는 거를 플래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다. 이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게 노출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안쪽 어두운 부분 어둡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명을 터트려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밝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사진이 필요해서 후레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후레쉬는 바운스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으로 때리기 때문에 만약에 코팅이 있거나 뭔가 반사가 치는 데다가 이렇게 직광으로 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때려주시면 더 보기 좋은 이미지를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정면에서 또 찍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주시면 또 생각하지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찍어 본 건데요. 일단 이쪽에서 이제 창문 쪽에서 자연광이 들어와서 제품이 비치지만 이 앞쪽은 조명이 없어서 제품 디테일이 다 죽었죠. 그래서 제가 후레쉬를 딱 터트리면 뒤쪽의 노출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있지만 앞쪽에 이제 제품이 후레쉬가 쳐지니까 이렇게 제품 디테일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에 따라서 어둡게 찍고 싶으면 후레쉬를 터트리지 않고 찍는 것도 방법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사는 사진이 원할 때는 이렇게 후레쉬를 터트리
하시면 좀 더 사진을 다양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후레쉬는 밤에 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낮에도 이 후레쉬를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촬영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고독스 룩스 주니어 플래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법하고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은지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꼭 그런 상황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 뭐 또 아이디어 이런 게 생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